남아메리카의 심장부에는 햇빛을 삼키는 곳, 아마존 열대우림이 있습니다. 너무나 광대하고 오래되어 과학자들은 그곳의 생물종 절반 이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믿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에메랄드빛 그림자 속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존재에 대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현대 생물학조차 기록하기를 주저할 만큼 거대한 생명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아마존강에서 나타난 거대한 짐승이 다자란 코끼리를 삼키는 것으로 알려진 미스터리한 영상이 온라인에 나타났습니다. 그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삭제되었지만 사본은 비밀 포럼들을 통해 퍼져나가 공포와 매혹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정글은 잊힌 시대에 살아있는 유물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뚫고 들어가기 힘든 야생의 깊은 곳으로 여정을 떠나 아마존에서 보고된 가장 무서운 거인들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버스만큼 굵은 뱀부터 역사보다 오래된 포식자에 이르기까지 이곳은 숲이 숨쉬고 미지의 존재가 여전히 움직이는 곳입니다. 거대 아나콘다, 아마존 심연의 수호자. 느리고 탁한 아마존강의 물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단순한 물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넓고 의도적인 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탐험가들은 가장 사나운 포식자들조차 길을 비켜주는 거대한 생명체, 바로 거대 아나콘다에 대해 속삭여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녹색 아나콘다는 길이가 거의 10m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부족과 초기 탐험대의 이야기들은 훨씬 더 거대한 괴물을 묘사합니다. 길이가 30m가 넘고 드럼통만큼 굵으며 희미한 빛 속에서 젖은 갑옷처럼 비늘이 번쩍이는 뱀말입니다. 2016년 마데이라강 근처에서 작업하던 한 건설팀이 놀라운 것을 기록했습니다. 물에 떠있는 부두 아래 또아리를 튼 거대한 몸체는 여객버스만큼이나 길었습니다. 그 영상은 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유출되었습니다. 관리들은 이를 착시 현상이라고 불렀지만 전문가들은 주변 물체와 비교해 볼 때 그 규모가 위조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노마 민족은 이 생명체를 물의 어머니라는 뜻의 야쿠마마라고 부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강을 지키고 숲의 균형을 깨뜨리는 자들을 삼킨다고 합니다. 일부 생물학자들은 지도에 없는 지류 깊은 곳에 고립된 선사시대 야생 생물 군집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파충류가 지구를 지배했던 시대의 유물 말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를 신화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노련한 잠수부들조차 해가 진 후 강가의 특정 구간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아마존의 끝없는 수면 아래에서 무엇이 움직이는 것일까요? 거대 아나콘다, 아마존의 살아있는 신화 파헤치기. 아마존 분지에서 녹색 아나콘다는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큰 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연구원, 현지인, 탐험가들은 과학이 기록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목격담을 보고해왔습니다. 일부는 길이가 30m가 넘는 아나콘다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다자란 소나 작은 배조차 몇 초 만에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2016년 브라질의 마데이라강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력발전 프로젝트 현장의 인부들이 강둑 근처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뱀으로 보이는 것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에는 그 생명체의 머리와 몸 일부가 물 바로 아래에서 보이며 장비와 부두를 포함한 주변 물체들은 그 크기가 일반적인 아나콘다를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영상은 공개된 사이트에서 빠르게 삭제되었고 현지 당국은 빛과 물의 왜곡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검토한 많은 전문가는 그 비율이 디지털 조작이 아닌 실제 물리적 물체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의 부족 공동체는 이 생명체를 야쿠마마, 즉 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구전 역사에 따르면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모든 것을 공격하는 강의 수호자입니다.
아마존에서 일하는 생물학자들은 아직 탐사되지 않은 강체계가 많으며 그중 일부는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종을 숨길 만큼 충분히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보고들이 발견되지 않은 거대 뱀의 개체군을 묘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된 전설인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목격담의 빈도와 유사성은 아마존의 물 아래에서 매우 거대한 무언가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타이탄 피라냐. 시간이 잊은 포식자. 아마존에서 가장 두려운 생물 중 피라냐는 항상 어두운 평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종은 작고 길이가 30cm를 거의 넘지 않지만 이빨과 사냥 습성 때문에 무리를 지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화석 발견과 여러 최근 보고들로 인해 일부 과학자들은 이 물고기의 훨씬 더 큰 변종이 분지의 외딴 지역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메가피라냐, 파라넨시스라는 멸종된 종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해는 길이가 거의 1m에 달하고 뼈를 으스러뜨릴 만큼 강한 이빨을 가진 물고기였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으나 일련의 사건들이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솔리몬 기스강 근처의 어부들은 자신들의 알루미늄 보트가 거대한 물고기 공격용으로 손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이빨 자국을 보고했는데 전문가들은 나중에 이것이 보통 피라냐에게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촬영된 짧은 영상 클립에는 크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고기 떼가 물속에서 격렬한 소동을 일으키다가 카메라가 갑자기 끊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다른 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지 마을 사람들은 사람 다리보다 훨씬 큰 물고기 개체를 우기 동안 침수된 숲 근처에서 때때로 홀로 헤엄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자들은 환경 변화로 인한 잡종이나 돌연변이 개체군의 가능성을 고려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타이탄 피라냐의 존재를 확인한 물리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접근이 제한된 아마존 깊숙한 곳으로 탐사가 계속됨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은 이 지역의 어둡고 산소가 부족한 물속에 숨어있는 고대 포식자의 생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인정합니다. 아마존 악어, 강이 고대왕. 아마존은 여러 대형 파충류의 서식지이지만 길이가 6m에 달할 수 있는 거대한 포식자인 검은 카이만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자에게 그것은 이미 엄청난 크기입니다. 하지만 열대우림의 외딴 지역에서는 훨씬 더 큰 개체, 즉 선사시대의 고대 악어 크기에 쉽게 필적할 수 있는 생명체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히운의 그루강과 푸르스강을 따라 사는 현지 어부들은 오랫동안 그림자 왕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머리만 카누 크기라고 하는 거대한 검은 카이만입니다. 2014년 야간 조사를 하던 생물학자 팀은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빛나는 한 쌍의 눈을 본 후 보트가 흔들릴 정도로 큰 물보라가 일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강둑에서 끌린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길이가 8m가 넘는 생명체가 지나갔음을 암시할 만큼 넓은 자국이었습니다. 몇 달 후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강이 같은 구역에서 특이한 교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그 지역을 확인했을 때 진흙 바닥은 극도로 무거운 무언가에 의해 부자연스럽게 다져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으로 큰 검은 카이만의 소규모 개체군이 이 지역에서 카피바라나 심지어 작은 사슴을 먹으며 살아남았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유존종, 아마도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15m 길이의 악어류인 데이노스쿠스의 후손을 가리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검증 가능한 표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들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격자 보고의 일관성은
아마존의 수로가 대형 파충류가 실제로 얼마나 크게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포식자들을 숨기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거대 거미, 그림자의 그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마존의 거미는 이미 악몽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으로 알려진 골리앗 세자비거미의 서식지이며 다리 길이가 거의 30cm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광부, 벌목꾼, 탐험가들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미류와의 마주침을 보고해왔습니다. 이 설명들은 몸통이 작은 개만 하고 다리가 2m 이상 뻗어있는 거미를 묘사합니다. 2005년 브라질과 페루 국경 근처에서 일하던 한 금광 탐사 그룹은 팀원 중 한 명이 밤에 시내가 근처 굴에서 나온 거미에게 공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갈색이고 털이 많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남자의 다리는 물린 후 몇 분 만에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룹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두 나무 사이에 처진 거미줄을 발견했는데 낚싯줄만큼 굵고 작은 새를 잡을 수 있을 만큼 튼튼했습니다. 현지 부족들은 이 생물에 대해 자신들만의 이름인 타란툴라 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은 폭풍 전이나 폭우 후에 나타나는 고대의 수호자입니다. 그들은 거미의 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그 이빨에 물리면 몇 시간 안에 큰 동물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일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다수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과학 탐사대가 그것을 포획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 이야기들을 골리앗 세자비거미의 과장된 목격담이나 잘못 식별된 포유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굵은 실가닥을 회수한 후 분석한 일부 연구자들은 어느 종이 그것을 생산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개척 숲 깊은 곳, 어딘가에 정말로 거대한 거미가 살고 있을까요? 거대 진해, 조용한 포식자. 아마존에서 진해만큼 불안감을 주는 생물은 거의 없습니다. 스콜로펜드라 기간테아와 같이 알려진 종조차도 길이가 30cm에 달하며 박쥐, 개구리, 작은 새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대우림의 특정 지역에서는 훨씬 더 큰 진해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됩니다. 일부는 3m를 초과한다고 하며 나무집 더미 아래와 동굴 안에서 조용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2007년 마나우스 근처의 석회암, 지형을 탐사하던 한 고고학팀은 이후 이 지역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현장 기록 중 하나가 된 마주침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현지 가이드가 1m가 넘는 진해에게 물렸습니다. 상처는 급격한 부기, 일시적인 마비, 고열을 유발했습니다. 이틀 후 회복 중이던 가이드는 동굴 벽을 따라 기어가는 붉고 빛나는 무언가를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 팔뚝만 한 굵기의 생명체가 틈새로 사라졌습니다. 팀은 철수했고 나중에 알려진 어떤 종보다 더 큰 깊은 긁힌 자국과 벗겨진 외골격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 생물을 작은 땅의 용이라는 뜻의 민호초 피퀘노라고 부릅니다. 일부 전설에 따르면 그것은 지하에서 움직이며 진동을 이용해 먹이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들은 가축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터널과 점액의 흔적만 남는다고 묘사합니다. 보고서를 연구한 곤충학자들은 아마존의 습하고 따뜻한 조건이 비정상적으로 큰 절지동물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표본이나 DNA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거대 진해의 존재는 추측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 깊숙이 들어가 어둠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포식자의 아이디어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박쥐, 하늘의 유령. 아마존의 열대우림 캐노피는 인간과 거의 접촉하지 않는 많은 종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작은 곤충 포식자부터 사람 어깨보다 넓은 날개폭을 가진 과일 박쥐에 이르기까지 수천 종의 박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의 공중 목격은 나무 위로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날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조종사들은 이 생물을 하늘의 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초기 보고 중 하나는 1999년에 나왔는데 브라질의 한 부시 조종사가 자바리 계곡 근처에서 적어도 비행 중 자신의 항공기 위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 물체의 날개폭이 거의 10m에 달했으며 살아있는 유기체의 부드럽고 활공하는 움직임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콜롬비아의 한 화물 조종사도 비슷한 보고를 했는데 그는 고고도에서 구름을 가로지를 때 달빛에 잠시 비친 거대한 박쥐 모양의 형태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조종석 마이크 녹음에는 승무원들이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식별하려고 애쓰는 충격의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서부 아마조니아의 일부 현지 마을 사람들은 가죽 같은 날개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가진 반인반박쥐로 묘사되는 야행성 생물인 엘 옴브레 무르시엘라고, 즉 박쥐 인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목격담을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보고된 거대한 박쥐인 아훌의 고대 전설과 연결하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미발견된 대형 비행 포유류종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관찰이 외갈이나 특이한 각도에서 본 큰 과일 박쥐와 같은 새를 잘못 식별한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여러 조종사가 묘사한 규모는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아마존의 거대 박쥐 전설을 과학적 논의와 지역 민속 모두에서 살아있게 합니다. 거대 지렁이, 지하의 거인. 아마존 열대우림의 표면 아래에는 또 다른 숨겨진 세계가 있습니다. 습기, 어둠, 그리고 끊임없는 움직임의 세계입니다. 현지인들은 바로 이곳에 거대한 생물이 집을 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움직이면서 땅의 모양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벌레 같은 동물입니다. 브라질 일부 지역에서 2m가 넘는 지렁이의 존재가 확인되었지만 외딴 지역의 보고들은 길이가 최대 7m에 이르는 훨씬 더 큰 표본을 묘사합니다. 가장 초기에 기록된 설명은 1970년대에 나왔는데 푸르스강 근처의 한 농부가 폭우로 인해 땅에서 나오는 머리 없는 뱀이 노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사람 몸통만큼 굵고 사라지면서 깊은 터널을 남겼다고 합니다. 1995년 아크레주 근처에 특이한 싱크홀을 조사하던 연구원들은 지표 투과 레이더를 사용하여 토양 아래에서 크고 움직이는 빈 공간을 감지했습니다. 그 모양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일치했지만 샘플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는 이 생물을 오래된 포르투갈 민속에서 큰 벌레를 의미하는 단어인 민호초라고 부릅니다. 묘사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어둡고 분절된 피부를 가진 거대한 뱀장어를 닮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땅이 떨리기 시작하기 전에 들을 수 있는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낸다고 주장합니다. 폭우 후 가축이 사라지고 진흙 속에 원형의 움푹 파인 곳만 남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마존의 극심한 습도와 깊은 유기, 토양이 이론적으로 환형동물 종이 평소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하의 거인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생물학과 전설 사이의 경계를 계속 흐르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림자 유인원, 미지의 영장류. 아마존 열대우림의 가장 울창한 곳. 깊숙한 곳에서는 모노 그란데, 마핑구아리 또는 단순히 그림자 유인원 등 여러 이름으로 알려진 거대한 영장류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현지인, 사냥꾼, 심지어 군인들까지 키가 거의 3m에 달하고 검은 털로 덮여 있으며 사람처럼 직립보행하는 거대한 유인원을 닮은 생물과의 마주침을 보고해왔습니다. 최초의 상세한 기록은 19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브라질 국립박물관의 탐험가들이 타파조스 강을 따라 거대한 인간형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발자국은 길이가 40cm를 넘었습니다. 더 최근인 2012년 아크레 근처에 제한된 보존 구역을 순찰하던 공원 경비대 팀은 숲 가장자리에서 깊은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다가갔을 때 키가 크고 검은 형체가 조용히 나무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경비대원은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지만 움직임은 정확히 사람과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지역의 원주민 그룹은 마핑구아리를 숲의 수호신, 즉 인간의 침입으로부터 신성한 지역을 보호하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전설의 일부 버전에서는 그것이 눈이 하나이고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냄새를 풍긴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아마도 실제 동물과의 과장된 마주침에 근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잘못 식별된 곰부터 고립된 지역에서 살아남았을 수 있는 미발견된 거대 땅늘보 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는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보고와 별개의 목격자들로부터의 일관된 신체적 묘사는 연구자들의 흥미를 계속 자극합니다. 그것이 신화이든 오인이든 고대 거대 동물의 살아남은 유물이든 그림자 유인원은 아마존의 가장 끈질긴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강이 레비아탄, 코끼리를 삼킨 존재. 2023년 초, 짧고 흐릿한 영상이 비공개 메시지 게시판과 익명 웹사이트에서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존 강이 깊은 곳에서 거대하고 회색인 생물이 수면 위로 나타나 큰 동물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업로더는 그 영상이 연구를 위해 코끼리를 운송하는 브라질 환경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영상은 삭제되었지만 사본이 국제 플랫폼으로 퍼져나간 후였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그 생물의 크기를 30m 이상으로 추정하며 일부는 뱀, 일부는 고래라고 묘사했습니다.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근처 나무의 규모와 물의 움직임을 지적하며 기록된 것이 무엇이든 엄청난 부피를 대체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 클립을 디지털 조작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에는 자바리 강이 제한 구역을 가리키는 좌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특이한 야생동물 활동과 제한된 접근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보트를 뒤집고 동물을 통째로 삼킨다고 하는 강신인 보이우나, 즉 물의 검은 뱀의 전설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수세대 동안 존재해왔으며 종종 공격 전에 물 건너 울려 퍼지는 포효와 같은 소리를 언급합니다. 소수의 과학자들은 미발견된 수생 포식자, 아마도 큰 뱀장어나 양서 파충류가 가축과 보트의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실종의 원인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당국은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강이 레비아탄이 실제하는지 아니면 정교한 사기극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미스터리는 한 가지 불안한 생각을 강화합니다. 아마존은 여전히 자연의 규모와 힘이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곳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탐험,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 보고를 통해 아마존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5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을 덮고 있는 이 지역의 대부분은 여전히 접근이 불가능하고 연구되지 않았으며 인간 활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 광대한 야생 속에서 거대 아나콘다와 선사시대 물고기부터 보이지 않는 영장류와 강이 괴물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설명은 물리적 흔적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으로 뒷받침되는 반면 다른 것들은 지역의 기억 속에만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분석했을 때 이 이야기들은 일관된 패턴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숲을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더 많은 미지에 생명체를 발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아마존이 아마도 수천 종의 미발견 종을 품고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울창한 생태계와 험난한 지형은 수세대 동안 숨어 있을 수 있는 동물들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분류를 뛰어넘는 생물인 거인에 대한 생각은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 진정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도전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고립에서 태어난 과장과 신화일까요? 아니면 고대 거대 동물의 잔존물이 지구의 마지막 미개척 국경 중 하나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일까요?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몇 년마다 새로운 보고서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발자국, 밤에 녹음된 이상한 울음소리 또는 공중에서 촬영된 신비한 물결. 대부분은 빠르게 무시되지만 일부는 설명을 거부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탐험이 계속됨에 따라 아마존은 수천 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아직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이곳은 과학과 전설 사이의 경계가 여전히 불확실한 지구상의 마지막 장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거인들이 끝없는 캐노피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숨 쉬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입니다.